연상호 감독님 믿고 있었습니다. 저분들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인간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거야. 군체. 고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가를 기원합니다. 네,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 평과 별점 먼저 보여드리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4점에 느슨해진 한국 좀비 영화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작품이라고 적었습니다. 일단 전개가 빠릅니다. 지루하지 않아요. 그렇다고 그 사이에 스토리를 날로 먹은 것도 아니고 스토리도 꽤 잘 짜놨습니다. 또한 스토리도 질질 끌지 않고 잘 이어나갔습니다. 그리고 심파도 거의 없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. 그나마 심파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하나 있긴 한데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. 그동안 연상호 감독님이 막 영화에서 심파 요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스토리를 질질 끈다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. 그 점들이 보완됐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, 많이. 그래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. 물론 여전히 생존자들 중에 바람캐가 있긴 했는데 뭐 구조대는 언제 오냐, 구조대 같은 거 안 온다 하면서 싸우는 캐릭터들도 여전히 있었고, 특히 그중에 양아치 여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. 애들 도망칠 준비하는데 막 계속 나 못하겠다고. 너무 무서워. 이러는 새끼였거든요. 걔 하나 구하겠다고 고수영이 죽었습니다. 아니지, 인간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거. 다행히도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존자 캐릭터들은 잘 뽑혔습니다. 또한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좋았습니다. 첫 번째로 전지현, 권세정 교수입니다. 이 캐릭터가 생존자들 무리 중에서 좀비들 행동을 제일 잘 파악하고 탈출할 작전도 잘 짜고 브레인캐입니다. 한마디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. 두 번째로 최현석이라는 캐릭터입니다. 주연 배우들 중에 연기력이 제일 돋보이는 배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리고 후반부에 이 캐릭터가 보여줬던 액션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세 번째로 김신록 배우가 맡은 최현석의 누나 최현희입니다. 제가 아까 그나마 심파로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. 그 씬의 주인공이 이 최현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장면에서 연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이 개봉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이 영화의 빌런은 앞으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빌런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보기 전까지는 에이 설마 그 정도야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인정합니다. 바로 구교환 배우가 맡은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 서영철입니다. 일단 주연 배우들 중에 연기력이 제일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매력적이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빌런이기도 합니다.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 영화의 제목과 설정부터 뜯어봐야 됩니다. 군체. 다수의 개체나 세포가 물리적으로 결합해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단위처럼 기능하는 생물학적 구조. 일단 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을 표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해당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집단 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얘네가 균류에 기반한 감염체인데 뭐 단체로 무리지어서 집단 사냥을 하거나 뭐 그렇게 다닙니다. 얘네가 감염되는 순간에 하얀 타액 형태의 그런 균사를 내뿜습니다. 그렇게 해서 군체에 말단이 된 다음에 최대한 그 균사체를 퍼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물어뜯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. 그리고 얘네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균사체를 퍼뜨리고 다녀요. 그래서 그 균사가 각 감염자 개체 간의 정보 교류의 매개가 됩니다. 물론 감염 초기에는 이게 신체를 통제하는 균이 인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며 실제 인간과 인간의 사진, 그리고 마네킹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. 그러나 어느 한 개체가 새로운 정보, 예를 들면 마네킹은 인간이 아니다를 식별하면 그 정보를 모든 개체에게 원격 전달합니다. 그리고 모든 감염자들은 정보 수신 시 행동을 멈추고 늑대의 하울링 마냥 머리를 치켜드는 행동을 보입니다.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정보를 습득하여 학습하고 더 효율적으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도록 진화를 거듭합니다. 심지어 얘네 중에 최초 감염자는 나머지 애들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데 얘가 죽으면 나머지 애들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명령을 받지 못해서 굳어버립니다. 근데 서영철은 미리 백신과 감염체를 동시에 주입한 다음 최초 감염자에게 감염되고 이 능력을 이어받아 이성을 유지한 상태로 감염자를 학습시키고 통솔할 수 있는 세계관 최강자로 거듭이 납니다. 그럼 이쯤 돼서 궁금할 수 있죠. 서영철은 왜 그런 짓을 하는가? 일단 이 영화의 배경이 동우리 빌딩이라는 고층 빌딩입니다. 영화는 이 건물에서 체인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. 여기서 회사의 대표 우철은 황색 망사 점균을 토대로 한 실험을 발표하며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쥐에게 실험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결과를 보였다는 발표를 합니다. 근데 이 실험을 영철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원래 영철이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연구를 같이 했었대요.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랍니다. 그래서 대표를 찾아가서 형이 내 실험을 훔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따지거든요. 그러면서 회사의 대표는 너는 지금 인간을 멸종시키고 싶은 게 아니냐 막 이러고, 영철은 거기에 이것은 멸종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, 신인류의 탄생이라고 답합니다.
아까 제가 빌런이 되게 철학적이라고 했죠? 저 바이러스가 신인류의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얘네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집단 지성으로 인한 텔레파시로 다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. 기존의 인간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됐다. 소통의 부재로 인한 비극이 많이 일어났었다.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. 막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.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막 그냥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타난 빌런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빌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. 서영철의 말대로 소통으로 인해 우리가 인간관계나 뭐 그런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. 심지어 서영철은 이러한 소통의 문제 때문에 좀 끔찍한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신선했고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감독의 전작 부산행은 긴 KTX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번 작품은 세로로 긴 고층 빌딩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전작들이 더욱 생각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좀비들의 연출도 전작들에 비해 훨씬 발전해 있다 보니까 몰입감도 훨씬 좋았고요. 개봉 소식이 들려왔을 때 또 연상호 좀비하냐 그만 좀 해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. 와 근데 이렇게 단점들을 다 고쳐서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. 올해 제가 봤던 한국 영화들 중에서 왕과 사는 남자와 휴민트를 제외하고는 딱히 만족스러웠던 게 없다 보니까 이번 영화가 더욱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부산행이 한국 좀비 영화의 시초라는 이유로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잖아요. 근데 이번 영화도 부산행 정도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. 부산행만큼의 신선함을 저는 느꼈습니다. 확실히 한국에서 좀비 영화는 연상호 감독님을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고층 빌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이게 바깥에도 바이러스가 지금 퍼진 상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건물에만 퍼져서 건물이 봉쇄된 상태예요. 참 여러모로 신선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올해 나온 한국 영화들 중에 일단 당장은 제일 재밌었고요.